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는 많은 답이 쌓입니다. 사람을 보는 법, 돈을 쓰는 법, 자녀를 대하는 법, 일을 처리하는 법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집니다. 그 경험은 분명 소중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디며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의견을 내면 내 삶 전체를 무시당한 듯 서운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마음은 쉽게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답이 너무 단단해지면 새로운 말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듭니다. 자녀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내가 해봐서 안다고 말하고, 젊은 사람의 방식을 보기 전에 그건 오래 못 간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험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을 더 잘 쓰기 위해 한 번만 다시 묻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이 생각은 지금도 맞는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가?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굳은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새로운 이해가 들어옵니다. 익숙한 생각이 위험한 까닭은 대개 처음부터 틀려서가 아닙니다. 한때는 분명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전 직장에서는 빠른 지시가 효과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는 아끼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최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먼저 정해주는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같은 답을 계속 쓰는 데서 생깁니다. 겨울에 유용했던 두꺼운 외투도 여름에는 벗어야 하듯 좋은 경험도 때를 살폈어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담은 논어에는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는 태도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점은 배움을 지식을 모으는 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삶에서 다시 시험하고 맞지 않으면 고치는 과정까지가 배움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경험은 결론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자료는 귀하지만 오늘의 현실과 대조해 볼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오래된 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조건에 맞게 다시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할까요? 생각이 곧 나 자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의견을 수정하면 지난 세월 전체가 틀린 것처럼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에서 책임을 많이 맡아온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늘 결정하던 사람이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 하지만 판단을 고치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조건에서는 최선이었고 지금의 조건에서는 다른 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은 함께 참일 수 있습니다. 논어에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여기는 태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오늘에 적용하면 모든 상황을 이미 안다고 꾸미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 한마디는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다시 열고 상대에게 말할 자리를 주며 말과 행동의 신뢰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확신을 조금 낮추면 배움의 문은 다시 열립니다. 가족 안에서는 익숙한 판단이 가장 빨리 튀어나옵니다. 배우자가 말을 꺼내면 결론을 예상하고 자녀가 고민을 말하면 해결책부터 내놓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 나이에는 다 그런 거야. 이런 말은 나쁜 뜻이 없어도 상대의 이야기를 닫게 만듭니다. 말한 사람은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들은 사람은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의 기록된 원칙 가운데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평등한 관계에 맞게 풀면 내가 설명할 기회를 빼앗기 싫듯
상대의 설명도 끝까지 들어주자는 뜻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 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중간에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충고하지 말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말해볼게 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답을 주기 전에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더라도 듣는 방식이 바뀌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지고 상대도 내 경험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생각을 다시 살핀다고 해서 남의 말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의 기록에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과 자기 기준을 버리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두 극단 사이를 오갑니다. 내 경험만 옳다고 밀어붙이거나 갈등이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대화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상대의 이유를 충분히 듣고 내 기준도 차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다름을 다루는 태도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비 방식이 걱정된다면 요즘 사람들은 돈을 모를 줄 모른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목표와 형편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먼저 묻는 편이 낫습니다. 그 뒤에 내 경험이 어느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말하십시오. 나는 이런 일을 겪어서 이렇게 조심한다고 말하면 판단보다 배경이 전달됩니다. 경험을 법처럼 내세우지 않고 참고 자료로 건넬 때 조언은 잔소리보다 지혜에 가까워집니다. 오래된 생각을 점검하려면 먼저 사실과 해석을 나누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책임감이 없다는 말은 사실처럼 들리지만 대개 몇 번의 경험을 넓게 해석한 판단입니다. 내가 부탁한 두 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 가능한 사실에 가깝습니다. 둘을 구분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사실은 살피고 해석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을 한 세대의 성격으로 넓히지 않게 되고 오래된 상처를 오늘의 사람에게 더 씌우는 일도 줄어듭니다. 노노의 자기 성찰 원칙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태도와 실천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판단을 내리기 전 세 가지를 묻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덧붙인 해석은 무엇인가?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는 않은가? 메모지에 두 칸을 그어 사실과 해석을 따로 적어도 좋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급한 일반화를 줄이고 필요한 문제만 정확히 다루게 합니다. 익숙한 생각은 돈 문제에서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세대는 빚을 무조건 위험하게 보고 어떤 세대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도구로 봅니다. 누군가는 현금을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누군가는 경험을 위해 지금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살아온 시대와 형편의 차이가 섞여 있습니다. 외환위기나 실직을 겪은 사람의 두려움과 집값과 교육비가 크게 오른 시대를 사는 자녀의 계산은 갖기 어렵습니다. 공자의 기록에는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살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멀리하라는 뜻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생활에 적용하면 이익을 따지되 관계와 신뢰, 공정성을 함께 보라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가족의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내 방식이 옳다에서 시작하지 말고 무엇을 지키려는 선택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안전인지 자유인지 자녀 지원인지 노후 안정인지가 드러나면 서로의 계산이 왜 다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금융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가족 대화의 출발점은 숫자보다 서로가 지키려는 삶을 아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에게 경험은 큰 자산입니다.
위기를 겪어본 사람은 위험한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사람 사이의 미묘한 흐름도 읽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을수록 새로운 방식이 서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 보고 방식, 회의 문화가 바뀌면 예전 방식이 더 정확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 것과 옛 것을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고 모두 낫지 않고 익숙하다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공자의 배움과 실천 원칙을 오늘에 적용하면 작은 시험을 해본 뒤 판단하는 태도가 어울립니다. 전부 바꾸거나 전부 거부하지 말고 한 번의 회의나 한 주의 업무에만 새 방식을 써보십시오. 그 뒤 시간, 오류, 소통의 변화를 적어보십시오. 젊은 동료에게 사용법을 배우고 대신 내가 아는 위험 요소를 설명해도 좋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교환하면 체면을 잃지 않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 경험은 변화를 막는 벽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체면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는 용기입니다. 논어에는 어진 사람을 보면 본받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자신을 살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구경하며 우월감을 느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부족함도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답답했다면 나도 가족에게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끊는 것이 불쾌했다면 나 역시 익숙한 사람의 말을 쉽게 잘라내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알아차렸다면 길게 변명하기보다 짧게 고치는 편이 낫습니다. 아까는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어. 다시 듣고 싶어. 이 말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남의 행동을 평가한 뒤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보십시오. 비난이 성찰로 바뀌는 순간 경험은 사람을 굳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믿을만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경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살피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듣기 전에 결론 내리지 않기,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 사실과 해석을 나누기, 작은 시험으로 확인하기입니다. 이 네 가지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생활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습관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말하지 않고 한 호흡 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만 골라보십시오. 오, 평소 자주 하는 말, 이를테면 원래 사람은 안 변해. 요즘은 다 그래. 내가 해봐서 알아 같은 문장입니다. 그 문장 뒤에 짧게 덧붙이십시오. 그런데 지금도 꼭 그런가? 그리고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질문 하나를 더 해보십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이 질문은 과거의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다시 볼 기회를 줍니다. 답이 달라지지 않아도 판단의 근거는 더 분명해집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습관을 관계의 갈등, 오래된 후회, 은퇴 뒤의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가족 갈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같은 결론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의 표정과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었고 형과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나이가 들고 책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역할은 그대로인데 사람과 형편은 달라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지 다시 재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일과 오늘의 일을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과거의 상처를 얼마나 보태어 들었는지, 상대에게 달라질 기회를 주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도 부당한 일을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판단이 오늘의 사실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번만 익숙한 갈등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에게 실제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갈등을 다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래된 후회도 떠오릅니다. 어,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그 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삶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후회는 잘못을 알아보게 하지만 지나간 선택 전체를 평생의 판결로 만들면 현재까지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정보로 과거의 나를 심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적은 정보, 다른 형편, 더 큰 두려움 속에서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핑계로 삼자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질 일은 책임지되 당시의 조건을 정확히 보는 것이 공정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꾸어 보십시오. 왜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지금 무엇을 고칠 수 있나가 더 도움이 됩니다. 사과할 수 있다면 짧게 사과하고, 갚을 수 있다면 조금씩 갚고, 다시 선택할 일이 있다면 새로운 기준을 세우십시오. 후회는 과거를 지우는 힘이 아니라 오늘의 방향을 바꾸는 힘으로 써야 합니다. 후회를 오늘의 방향으로 바꾸는 일은 은퇴 뒤의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이름 앞에 붙던 직함이 사라지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한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화가 줄고 결제할 일도 없고 누군가 내 판단을 기다리지 않을 때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역할이 끝난 것과 존재의 가치가 끝난 것은 다릅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배움과 수양은 특정한 직책에만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에 적용하면 은퇴 뒤의 역할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돌보는 사람, 조용히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답을 가르치기보다 함께 책을 읽고 동네에서 필요한 일을 한 가지 맡고 후배의 말을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도 새로운 역할입니다. 어,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보십시오. 직함은 사라질 수 있지만 신뢰를 주는 태도와 배움의 습관은 오래 남습니다. 새 역할을 찾으려면 다시 배우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나? 스마트폰 기능 하나, 온라인 신청 하나, 악기나 외국어의 첫걸음도 젊은 사람보다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 것과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논어에 기록된 배움의 태도는 한 번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익히고 되풀이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이를 오늘의 생활에 옮기면 하루에 10분씩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방식이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기능을 익히지 말고 오늘은 사진 보내기 하나만 해보십시오. 메모를 남기고 다음날 다시 해보십시오. 모르면 자녀나 이웃에게 묻되 한 번 설명받고도 잊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사람은 체면을 조금 내려놓는 대신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나이는 배움의 속도를 바꿀 수는 있어도 배움의 자격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다시 배우는 자리에 서면 사람을 만날 이유도 생깁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마음이 꼭 맞는 친구, 오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관계를 기다리다 보면 시작 자체가 늦어집니다. 공동체는 깊은 대화보다 작은 예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고 자주 가는 가게에서 안부를 묻고
주민 모임이나 배움의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몇 번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약속한 시간에 가고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작은 반복이 관계의 바닥을 만듭니다. 물론 외로움이 깊어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일상이 무너진다면 관계 노력만으로 견디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단순합니다. 연락이 뜸했던 한 사람에게 부담 없는 안부를 보내거나 자주 마주치는 이에게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친구는 발견되기도 하지만 예의 있는 반복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관계가 이어지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큰 약속보다 말과 행동이 자주 만나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언제 한번 보자. 내가 꼭 알아봐 줄게. 다음에는 달라질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쌓이면 말의 온도보다 행동의 빈자리가 더 크게 남습니다. 노노의 기록은 믿음이 사람 사이의 바탕임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생활에서는 약속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고 실제로 지키는 태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약속 하나를 줄여보십시오. 대신 이미 한 약속 하나를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 실행하십시오.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알리고 못 지켰다면 이유를 길게 늘어놓기보다 짧게 인정하십시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설거지, 병원 동행, 정해진 전화처럼 눈에 보이는 행동이 신뢰를 회복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예측할 수 있는 성실함에서 안심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돈과 이익을 둘러싼 선택도 더 분명해집니다. 오, 공자의 기록은 이익 자체보다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살피는 기준을 강조합니다. 이를 오늘에 옮긴다고 해서 돈을 멀리하거나 손해만 감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익이 보일 때 관계, 공정성, 신의를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정을 앞세워 조건을 흐리지 말고 갚는 방법과 기한을 분명히 하십시오. 물건을 팔거나 계약할 때는 상대가 모르는 약점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큰 금액과 법률 문제가 걸리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택 앞에서는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이 일은 정당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나중에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을 통과한 이익이라야 마음과 관계를 함께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익의 기준을 세우고 나면 비교 때문에 놓쳤던 즐거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검소함은 부족함을 아름답게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치료나 안전한 집,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남의 형편과 끊임없이 비교하느라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습관을 줄이는 태도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여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기록에는 소박한 생활 속에서도 배움과 즐거움을 찾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오늘의 우리는 따뜻한 식사, 천천히 걷는 시간, 읽고 싶던 책 한 권, 가족과의 짧은 대화에서 그 뜻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하루만이라도 비교를 부르는 화면을 덜 보고 돈을 거의 쓰지 않아도 만족했던 순간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적게 가져서가 아니라 충분히 느끼는 힘이 있을 때 일상의 품격은 깊어집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시험해 볼 차례입니다. 어,
거창한 계획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네 가지 작은 행동만 정해 보십시오. 첫째, 자주 하는 단정적인 문장 하나를 적고 그 뒤에 지금도 꼭 그런가를 붙입니다. 둘째, 가족이나 동료 한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셋째, 낯선 방식 하나를 아주 작게 시험합니다. 새 앱의 기능 하나, 새로운 이동 경로 하나, 다른 사람의 제안 하나면 충분합니다. 넷째, 내가 잘못한 일이 떠오르면 설명보다 먼저 짧게 사과합니다. 하루에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력에 하나씩 나누어 적고 실행한 뒤에는 결과를 두 줄만 기록하십시오. 무엇이 예상과 같았는지, 무엇이 달랐는지 적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나를 평가하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경험을 최신 상태로 고치는 생활의 메모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보다 질문을 한 번 더 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는 것은 삶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보일까 두려운 체면입니까? 경험은 귀한 자산입니다. 수많은 선택과 실패, 책임과 견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지혜가 되려면 닫힌 결론이 아니라 새 사실을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쓰여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오래된 갈등을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보고, 작은 시험으로 확인하고, 잘못은 짧게 고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직해집니다. 오늘부터 모든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문장, 한 대화, 한 실험, 한 사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경험으로 누군가의 말을 막았는가? 아니면 더 잘 이해하는 데 사용했는가? 다음 세대에 남는 것은 우리가 늘 옳았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틀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기준을 지키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태도입니다. 그 열린 경험이야말로 오래 남는 인생의 품격입니다.